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의료보험 체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의료보험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의료보험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요. 또 혜택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 역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의료보험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우수한 사회보험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얘기 들으시는 아마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새삼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정수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의료보험,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네요. 네, 미국의 대통령까지 한국의 의료보험을 부러워한다고 하니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네,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칭찬을 했었잖아요. 네. 아마 미국도 잘하는데 의료보험료가 아마 우리 한국은 거의 국민 의무화 가입화 되면서 좀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미국은 의료보험 체제가 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화를 시도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좀 미국도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 계시죠? 네, 앞서 소개해서 주신 것처럼 2019년 7월부로 발표가 났었죠. 국내 체류를 6개월 이상 하게 되면은 모든 외국인은 의무 가입화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의료보험에 이제는 6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좀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좀 사라졌다,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역 가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좀 방안을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의료보험 혜택이 없을 때보다 얼마나 편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의료비가 몇십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된다면서요? 네, 3월 1일부터 평균은 월 44,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생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 신분을 해서 한 50% 정도를 경감을 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내게 되면은 50%니까 한 6만 원 돈 좀 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까지 한 70% 경감으로 해줘서 한 44,000 정도 이렇게 내게끔 해서 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바로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입국하자마자 바로 이제는 가입 대상이 되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의료보험에 좋은 정보가 됩니다 하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또는 건강보험은 한국의 중구동포들이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내국인하고 동일한 그런 조건에서의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비용도 네.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 가입자로,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는 뭐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가입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직장 가입을 한번 하게 되면은 6개월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바로 계속해서 의료보험을 납부를 해야 된다. 지역가입자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한국에 와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네. 그냥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포분들 중에 지금 의료보험료를 좀 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료보험을 미납을 하게 되면은 뭐 체류기간 연장을 받거나 네. 체류 자격 변경을 받거나 이런 때 지금 안 해주고 있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도저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의료비 이걸 감당을 못하고 있단다. 그래서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데 지금 동포들 사이에 한참 관심 있는 것,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되면은 네. 의료보험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재입국이 가능하냐, 이런 문의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뭐 사증을 다시 발급받거나 재해공간에서 그리고 재입국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러나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의료보험이 미납된 게 있으면은 네네. 그거를 내야만이 정상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이렇게 체류 연장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활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뭐 어디가 아프거나 네.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의료보험 꼭 좀 잘 드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좀 들으시고 그걸로 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 통부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실손보험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두시면은 의료보험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의료비를 실손비용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의 박병선 씨가 보내오신 친구야 보고 싶다라는 글입니다.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보고 싶다, 철호야. 잘 지내고 있나? 아픈 데는 없나? 지금은 하늘 아래 그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가 갈라진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구나. 친구야, 정말 보고 싶구나. 철호야, 25년 전의 일이 아직도 인상 깊은 영화 마냥 내 눈앞에 삼삼이 떠오른다. 그날도 나는 사흘째 차를 몰고 나갔지만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손에 돈을 쥐지 못했다. 딸의 학자비는 어떻게 할까?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또 물어볼 텐데. 바로 이때 네가 불쑥 나타나 차에 털썩 올라앉았지. 잘 지내? 내 짐 좀 집에 실어다줘. 빨리. 나는 두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5분쯤 달려 너의 집에 도착해 물건들을 올려다주고 바로 돌아섰다. 밥이나 먹고 가라. 오늘 너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싶다. 어서 들어가자. 너의 손에 이끌려 집에 들어서니 너의 아내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반겨주었지. 밥상에 오른 7, 8가지 요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3년 묵은 약술까지 꺼내 우리의 술자석은 흥성해갔지. 너는 아무 말 없이 밖에까지 나와서 이 택시도 불러주었고 또 택시기사에게 택시비까지 던져주었었지. 이튿날 차 안에서 호주머니를 두추게 되었는데 100원짜리 새돈이 2장이나 들어있지 않겠나. 너희 아내가 나의 옷에 슬그머니 넣었다고 했지. 그때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300원이었으니까 이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갖다 주려고 하니까 네가 펄쩍 뛰었지. 이 돈을 갖고 나는 딸의 학교로 바로 가서 학자비로 바쳤다. 가슴속에 있던 천근 돌을 부려놓은 듯 홀가분했고 그날 밤 꿈도 달콤했어. 2달 후 너에게서 상해로 이사를 갔다고 전화가 걸려왔었지. 이렇게 너에게 밥 한 끼도 사주지 못하고 우리는 갈라지고 말았지. 아쉬움이 내 가슴을 꽉 메웠다. 반년 후 나도 황금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타양살이 나그네로 부처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한국으로 나왔지. 2010년에 귀국을 해서 너에게 전화를 했었다. 너를 만나 한 끼 쏘려고, 옛말도 하고 그립던 정도 나누려고. 그런데 아쉽게도 없는 전화번호라고 하더라. 나의 전화번호를 알았더라면 연결이 끊어지지도 않았을 건데 다 내 탓이야. 나 지금 서울에 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썼어. 너와의 상봉을 그리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살든지 건강하기만 하라. 언제든지 만날 날이 올 거다. 네,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에 살고 계시는 박병선 씨가 친구 철호 씨에게 보내는 편지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진한 우정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글이 뭐 약간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친근감이 있고. 네. 네. 읽으면서도 제가 아주 흥겹게 잘 읽었습니다. 네, 아주 흐뭇한 사연 아닙니까? 네네. 네. 2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 어렵고 힘들 때 도움받은 네.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아이의 학비를 못 내는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야, 내 짐 좀 부려다 줘라. 네. 그래서 집에까지 초대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미리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그때 200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뭐 한 100원짜리가 몇 장 들었다고 그랬죠? 200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뭐 한 달치 월급이 뭐 300원 이랬다고 네. 그런 시절이니까. 꽤 큰 돈이에요. 네. 상당히 얼마나 눈물납게 잊지 못할 일이니까 이렇게 서울에 와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편지를 또 KBS로 보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또 휴대폰 같은 거 좀 바꾸거나 그러면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연락하고 싶어도 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철호 씨도 이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반가울까 싶어요. 네, 네. 뭐 듣고 좀 조만간에 곧 연락이 와서 다음에 또 그 만난 소식도 같이 네. 좀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동포세계 신문에 좀 네. 사연을 실어주시면 네, 네. 혹시라도 철호 씨를 알고 계신 분들이 야 철호야 우리 병선이가 너를 찾고 있더라 하면서 연락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통팔달한 그 동포세계 신문에 좀 한번 이 사연 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병선 씨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병선 씨의 친구분 되시는 철호 씨, 이 방송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박병선 씨 전화번호는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꼭 연락 한번 하시고요. 혹시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앞으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병선 씨하고 철호 씨가 만날 수 있는 오작교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렇게 방송에까지 또 이렇게 사연이 소개됐으니까 네. 아마 이 구전으로라도 많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아마 꼭 만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살다 보면은 참 그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말없이 이렇게 슬그머니 아내를 통해서 저녁 식사 대접도 하면서 도움을 줬으니까 얼마나 그 고마움이 크게 가슴에 남아있을까요? 이거 좀 우리가 네. 친구들 좀 위해서 이렇게 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 박병선 씨 오래간만에 친구의 그 그리움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서 가장 바라는 게 친구가 정말 어디에 살든지 건강하게만 살아라. 네. 참 건강하게 우리 철호 씨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에 선뜻 응해주신 아내분의 따뜻한 마음도 저희들이 네. 감사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유, 참 이런 친구의 우정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친구의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서로 술 친구도 되고 네. 같이 뭐 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렇게 살다 자기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바빠서 바쁘고 힘들고. 네, 그러면 이제 동창회 할 때라 겨우 한번 얼굴 내비치고 야 그때 너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내분이 이렇게 도와줬던 이런 정도의 친구분인데 좀 부럽기도 하고요. 뭐 저도 뭐 이런 친구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양희은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운 친구에게.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셨는데요. 의가 좋으면 천하도 나누어 가진다 라는 글입니다. 자, 제가 소개합니다. 느닷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착잡한 기분으로 몇 달간 집에 붙박혀 있던 나는 곳곳에 설치했던 검문소가 철거가 되고 아지랑이 아물아물 춤추고 종달새가 지종지종 노래하는 화창한 3월의 어느 봄날 온역의 난리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등산길에 나섰다. 미칠하게 쭉쭉 하늘 높이 치솟은 이깔나무 숲속으로 부채살처럼 흘러드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거니 노라니 어느새 청신한 공기가 폐부에 스며들어서 가슴은 한결 부풀어 오르고 심정도 잠옷 상쾌해진다. 실로 자연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만끽하노라니 마음은 한양 즐겁기만 하다. 나는 무성한 이깔밭 속에 누워서 나뭇가지 사이로 쪽빛 하늘을 빠끔히 쳐다보며 의가 좋으면 천하도 나누어 가진다는 우리말 속담을 음미해 보았다. 이는 의가 좋으면 우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와중에 나는 얼마 전 한 신문 일면에 연변병원 호북지원의료팀 개선이란 기사가 떠올랐다. 60여일간 전염병 예방, 통제 최전선에서 분투해온 연변대학 부속병원 호북지원의료팀이 지원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길림성 호북지원의료팀 제3진 귀향 인원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다는 특대 희소식을 감명 깊게 보고 얼마나 반갑고 감개무량했는지 모른다. 초연히 보이지 않는 온역과의 싸움에서 호북지원 의료팀 일군들이야말로 신시대의 영용 불굴의 영웅 호골들이다. 그들이 쌓은 위대한 업적에 머리가 숙여지며 웅변보다 사실 앞에서 또 한 차례 의가 좋으면 천하도 나누어 가진다는 우리말 속담의 참뜻을 실감하게 된다. 나는 80대 한 독거노인이 떼기밭에서 남새를 씹는 모습을 보고 한 폭의 명화를 보는 듯한 즐거운 기분이었다. 올 봄에는 사람들마다 온역의 재난을 이겨내고 시기를 바싹 틀어쥐고
인간들의 우애, 선량, 호조 이런 착한 마음의 씨앗만 듬뿍 심고 이기, 탐욕, 악한의 쭉정이는 꽃샘추위와 함께 훨훨 날려보내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귀로에 오르는 나는 한 작가의 시조가 떠오른다. 황학이 떠나버린 황학루예터에 불사조 나라와 한 몸을 불사르네. 오호라 열반의 기적을 천추에 새기누나. 이런 글이었습니다. 의가 좋으면 사실 뭐 천하도 반분한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같은 뜻이겠죠? 네, 그렇죠. 분반한다는 뜻이 나눈다는 뜻이니까요. 네. 만큼 의가 좋으면은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참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다 처음에는 야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똑같이 나눌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일이 되고 막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면은 그 의의가 좋았다가도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우리 최문식에서 보내오신 글에는 그 연변병원 후북지원 의료팀 네. 활약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다라는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지난해 얘기죠. 초창기 네. 코로나19가 할 때 그때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역. 네네. 이 성함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그 지역이 아주 일단 크게 뭐랄까요? 통제가 되고 막 그랬을 때. 네. 이 의료진들을 그거 모집을 해서 네. 그때 이제는 자원을 해서 이제 동국 호흡 갔었죠. 갔었죠. 그래서 60일간 복무를 하고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환호도 해주고 뭐 그랬던 그런 기억이 또 뉴스에 났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의료진들의 노고는 정말 얼마나 컸습니까? 그 진료를 다 마치고 잠시 그 옷도 왜 전부 방호복을 다 입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벗었을 때 그 땀에 젖은 옷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박수를 정말 진심의 박수를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노고는 진짜 잊지 말아야 되죠. 네, 지금도 가끔 이제 코로나19가 싸우고 있는 의료진, 네. 뭐 의사,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종종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치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환자들을 또 돌보기도 하고 또 계속 지금 뭐예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백신을 전부 맞고 있으니까 네. 정말 내년 봄에는 온전한 봄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꼭 그렇게 돼야죠. 네, 의료진 여러분들 변함없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 전해드립니다. 변진섭이 불러주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